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올릭스 주주님들. 이 올릭스 같은 경우 현재 이 환방병성 건리 반환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이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건리 반환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이런 여부를 함께 파헤쳐 보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실망 매물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올릭스 이 때야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여기 있어서 계약 해제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OX 301A 그리고 OX 301D 여기에 대한 이 계약 해제가 나오면서 이 권리 반환을 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계약 해지의 원인이 태아 측의 이 사업 전략에 따른 것이며,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받은 계약금과 그리고 말손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냐 이 꽁돈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올릭스 기업의 밸류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앞으로의 이런 실적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인 이 말손의 수령을 못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기대감이 그리고 반영됐던 이런 흐름들이 깨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부에 따라 2020년 말에 이제 떼아 오픈에이션하고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판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22년 FDA로부터 IND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착수를 한 다음에 올해 3월 달에 이제 첫 피험자 투여 알림을 알렸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지속적인 반납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냐면, 이 오렉스 같은 경우 이 한방병서뿐만이 아니라 이 RNA 치료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RNA 치료제에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비대 흉터 그리고 탈모. 이 한방병서는 이제 좀 끝이 났죠. 그리고 내시 이 비효율성 지방 간염에 대한 현재 임상을 또 진행 중에 있어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OX 702 같은 경우 이 호주 임상 1상이 종료가 됐고, 계획된 이 5개 코호트 중에서 세 번째 코호트를 완료하고, 이 네 번째 코호트 용량 거치지 않은 다음에 바로 이 다섯 번째 코호트 용량을 높이면서 투여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코호트를 무시하고 지나칠 만큼 이 약 효능에 대한 이 안정성이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비상과 그리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높은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이 RNA 치료제로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황병성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부분은 맞지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 가진 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약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크게 눈여겨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이 체결이 권리 반환이 됐고,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은 더 붙어서 이 말소는 수령을 받으면서 재무 자체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따라 올릭스의 흐름도 현재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함께 보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주가가 밀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큐라클에 대한 기업도 이런 흐름을 나타내 줬죠. 그러면 현재 오픈테아 이노베이션이 왜 이 기술을 권리 반환을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권리 반환을 하는 이유가 현재 이 리제넬론이 이제 오리지널 제약사입니다. 이 오리지널 제약사 측에서 865 특허에 대한 부분으로 이 다른 기업들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현재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 올릭스나 약간 이런 한방병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왔고,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 그리고 현재 오픈 이노베이션도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함께 하향했다 떨어졌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흐름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 유럽 안과 기업 중에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리 반환이 나왔다. 그래서 이 실망물 수 자체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바닥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 돌파하고 안착하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기술력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라이선스 아웃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낮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올릭스 자체 이 RNA 치료제 기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불러올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함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구간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이제 최저 라인을 찍었던 구간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대한 지지 라인 밟아주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올릭스가 이런 부분 잘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의 흐름들은 이제 다양한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비대 형태나 그리고 내시 치료제에서 이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이 올릭스 자체가 현재 이 기업에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어렵죠. 어떤 부분이 어렵냐,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왜냐, 지속적으로 하향을 추세를 맞은 만큼 또 개파락까지 나왔어요, 주가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 심리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심리 자체를 극복할 수 없다. 왜냐, 이 매수세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또 해석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흐름 정말 딱 안착하고 돌파해 주면서 한 번 더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더해져서 그때야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주가가 밀리게 되고 여기서 이탈이 나오게 될 시에는 실망 매물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올릭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